자, 재성격의 파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성격을, 즉 재격을 파격으로 만든 조건으로는 먼저 비견이나 급제가 있으면 재를 극제함으로 재성격이 파격된다. 원칙적으로 내가 극을 하는 게 재성이죠. 그런데 나와 같은 급이 뭐다? 비견과 급제가 있다고 그랬죠. 비견과 급제도 나와 같이 재를 극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재물에 비해서 힘이 약할 때는 또는 내 능력에 비해서 재물이 많을 때는 비견과 급제가 나와 같이 힘을 보태서 재성을 눌러주면 내가 어차피 통제가 안 되는 재물을 같이 형제들이 와서 같이 극을 해주기 때문에 유용한 거죠. 그런데 딱 내가 혼자 관리하기 좋은 재물이에요. 근데 또는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달라들어서 비견과 급제는 내 형제들이니까 형제들이 달라들어서 같이 재산을 나눠 먹자라고 하면 내 재물을 뺏기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나의 재물이 무너지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재격이 파격이 된다. 그리고 평관이 있으면, 자, 재성은 뭐를 생하죠? 관을 생하죠. 내 재물이 나의 명예를, 관은 명예도 되니까요. 명예나 이러한 그 직위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또 잘못 가면 관이 또 뭐가 되죠? 잘못 가면 살이 되죠. 그러면 나의 재물을 가지고 살이나 관을 생해주죠. 그런데 이 살이 어떻게 돼요? 다시 나를 극을 하고 관도 나를 극을 하죠. 그래서 이 평관은 있으면 뭐다? 이건 흉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관이 있으면 제가 흉신인 평관을 생함으로 길격인 재격이 파괴된다. 그래서 어쨌든 길격은 뭐다? 재성은 뭐다? 길격. 살격은 흉격. 그러니까 나의 길격인 재성을 갖다가 자기 흉살로 만드는데 내 재물을 뺏어가니까 재격 입장에서 보면은 안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재격이 파괴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나 혼자 먹기에 충분한 재물을 형제가 있어서 나눠 먹거나 또는 내 재물을 가지고 내 명예를, 즉 관을 높인 데 쓰는 게 아니라 흉폭함을 하는 그러한 살에다가 내 재물을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재성격이 파격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비견급제 보면 재격은 비견이나 급제 등을 만나면 재를 파격함으로 재격이 흐려지고 약화되어 파격이 되는 주요한 논이다. 그래서 이 비견과 급제를 만나서 재성이 파괴된다, 안 좋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파격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어쩔 때는 재성이나 재성이 왕하고 내가 약할 때는 비견이나 급제 등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재물을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앞에서 예를 들다시피 재성은 부인이죠. 부인이 너무 드세요, 나에 비해서. 그럴 때 내 형제들이 오면, 또 시누이가 오면, 급제는 나한테 급제는 여자 형제니까 이 처 입장에서는 시누이죠. 오면은 다소곳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재격이 천간에 드러나 있는데 또한 비견이나 급제를 천간에서 만나면 재가 파극되어 파격이 된다. 이 경우에는 광황한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서, 자, 이럴 때 비견 급제가 있어서 내 재물을 빼앗을 때는 어떻게 한대다? 요 사이에 뭐가 오면 되죠? 요 사이에 식신 또는 상관이 오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비견 급제의 힘을 빌려요. 형제의 손을 빌려서 비견 급제 형제가 그 힘을 쏟아서 식신상관을 만들어내고 식신상관이 재성을 생해주죠. 그러면 만약에 식신상관이 없으면 비견 급제가 내 재물을 뺏어갈 텐데 바로 극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 형제의 손길을 빌어서 식신상관을 만들어낸 다음에 상관이 나의 재물을 키워주니까, 이럴 때는 나의 형제들이 내 재물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재물을 만들어주는 일꾼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는 좋겠죠. 재격이 파격을 한다. 그래서 비견 급제가 있다고 해서 항상 재성격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파격이 됐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식신상관이 비견 급제가 재를 파악하는데 중간에서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하여
비경급제의 흉한 작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비경급제에 의하여 제격이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정관이 있으면 정관이 비경급제 일감으로 제격이 안전하게 되어 제격을 성격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자, 원칙적으로 자, 비경급제가 재성을 탐하게 되면 원래는 제격이 무너졌다고 본다. 그런데 중간에 식신상관이 오면 형제의 손을 에너지를 뺏어서 그것을 나의 재물을 키워주는 데 쓰기 때문에 이때는 제 성격이 다시 살아난다. 또 하나 방법은 이럴 때 관이나 살이 와서 어떻게 하죠? 비경급제를 극을 해요. 그러면 비경급제를 눌러놓으면 이 비경급제가 이게 없다 하더라도 재성을 극을 할 수가 없겠죠. 관이나 살이 와서 비경급제를 눌러버리면 이 재물을 탐하려고 하는 거를 눌러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눌러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재성격이 보호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이거를 아극제, 아생시 이거 설명하면 다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평관을 보겠습니다. 자, 평관은 흉살이기 때문에 뇌가 있고 재성이 있고 이 재성이 살인, 칠살, 흉인, 살을 생해주는 구조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나를 그걸 하니까 그랬죠. 자, 제격이 평관의 흉신을 만나게 되면 제격이 파괴되는 중요한 원인이다. 평관은 일간을 무자비하게 파극, 자, 그걸 하죠. 이 무자비하게 파극하는 대표적인 흉신이다. 그렇죠? 이 길기역인 제격이 평관을 생하여주면 제격이 흉신을 도와주는 상황이 되므로 제격이 파괴가 된다. 이 경우는 평관이 합의되어 제거되거나 평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식신이 인접하였으면 평관이 억제되어 성격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간이 자 뇌가 있고 재성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나도 강해야 되고 재성도 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둘 다 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뇌가 신약하면 어떻게 되죠? 재다 신약. 그렇죠? 쟤는 일간이 극하는 관계이므로, 자, 극을 하는 관계이므로 일간이 일정 부분 힘이 강화해야 쟤를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대격의 그릇을 이루게 된다. 일간이 쇠약하면 제격을 감당하는 역량이 떨어지므로 제격의 길복을 누리는 데 역량이 떨어진다. 자, 이거는 뭐다? 신강해야 된다. 앞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신강해야 된다. 또는 신앙해야 된다. 자, 만약에 일간이 약하면 일간을 생해주는 거 뭐라 그랬죠? 인성이 들어오면 되겠죠. 인성이 들어오면 나의 힘을 키워주니까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성이 들어왔는데 나 만나기 전에 누굴 먼저 만나면 재성부터 만나면 뭐예요? 제극인을 해죠. 그러니까 인성이 나를 도와주러 올 때는 나보다 먼저 재성을 만나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게 깨져버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파격이 된 거 볼까요? 자, 겁재가 중하고 재성이 약할 때 궁겁쟁제가 된다고 그랬죠. 궁겁쟁제. 말 안 해도 되겠죠? 설명 안 드려도. 자, 겁재가 중하고 재성이 약한데 무식상일 때. 식상은 왜 필요하죠? 자, 내가 있고 재성이 있는데 내 형제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되겠죠. 재성이 약한데, 재성이 약하고, 자, 약하고 형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 나의 재물, 나 혼자 밥 먹기도 힘든데 형제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같이 나눠 먹자. 그러면은 이게 무너지겠죠. 이게 궁겁쟁제라고 그랬죠. 근데 겁재가 중하고 재성이 약하면 요거를 키워주는 건 뭐예요? 그 대신 형제들이 손을 빌려주면 돼요. 손을 빌려주면 되죠. 일을 해서 이 나와 형제들이 같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일을 열심히 하면 뭐예요? 식상이죠. 그래갖고 힘을 합쳐서 뭐다?
재물을 같이 만들어내서 재물을 키운 다음에 같이 나누는 건 상관없겠죠. 근데 어쨌든 이 겁재가 중하고 재성이 약한데 식상이 없다. 그러면 식상이 없다는 건 뭐야? 비계는 겁재가 놀기만 해, 놀기만. 집에 들판에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놀기만 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온 돈을 그냥 축내고만 있는 거죠. 무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겁재가 일손을 도와주지 않는다 이야기죠. 자, 신약하고 재성이 왕한데 이번에는 신약하고 재성이 왕한데 칠살이 투출됐다. 그럼 뭐죠? 내가 약해요. 약하고 이게 왕한데 여기 칠살이죠. 살은 뭐예요? 재성이 생해주죠. 살은 뭐예요? 다시 나를 극을 하죠.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골골한데 내 재물을 갖다가 깡패가 먹고 힘을 길러서 오히려 나를 극을 하러 와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런 말입니다. 칠살이 투출됐을 때. 자, 재성이 관을 생하지 못하거나 재성이 생관하는데 관이 충이나 합거될 때 그러면은 자, 이 재성이 관을 생하거나 하는데 이 관이 어떻게 돼? 깨져버리는 경우죠. 깨져버리는 경우가 됐을 때 그래서 관을 생하지 못하거나 재성이 생관하는데 관이 충이나 합거될 때는 이 재물이 뺏겨가면서 재물이 힘들어서 내 돈 들여서 열심히 뒷바라지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부인이 남편 고시공부하라고 열심히 뒷바라지했는데 성과가 없어요. 오히려 그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이게 속장 재물만 축내는 게 되죠. 이러면은 깨져버리는 격이 된다 그 말이죠. 재성이 충형할 때 당연히 재성이 잘 이루어져 있는데 충이나 형이 돼버리면 깨지겠죠. 신약한데 제살이 태왕하거나 그러면 왜요? 감당이 안 돼요. 이거보다 제다 신약. 그렇죠? 그 다음에 식상이 태왕할 때 요거는 뭐냐면 자 내가 약해요. 그런데 식상이 태왕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식상은 어떻게 되죠? 내가 생을 해요. 내가 나 밥 먹기도 힘든데 힘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더 점점 지쳐가죠. 그런데 이 식상이 태왕하고 너무 태왕하면 뭐예요? 내 능력 밖으로 뭐죠? 내 기운을 빼가는 거죠. 설계시키는 거죠. 자, 내가 말이 좋아서 생해주는 거지.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이 식상이 너무 태왕해가지고 내 기운을 다 빼가버려요. 또 이게 태왕이 뭐예요? 재성이 또 태왕을 해요. 그러면 식신이 재성을 생해주죠. 식상이 재성을 생해주는데 이것도 태왕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시죠? 기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거. 기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나에게서 이 재성까지 기가 엄청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거죠. 태왕하니까 강력하게 끌어가 버리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운이 다 빼가버리죠. 그러면 내가 이 재물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가 없죠. 나에게는 더 이상 힘이 없어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내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이 재물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통제를 해야 내 재물이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내가 거꾸로 통제를 당하게 생겼으니 안 좋겠죠. 여기다가 더 나가서 살로 갔다. 그럼 나는 완전히 이제 죽겠죠. 그 정도 되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명조는 정제격이 파격된 명조라고 해서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개수가 4월에 태어났으니까 사무경병. 자, 재성이죠. 개수 입장에서 사는 재성이에요. 자, 근데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건 무토가 없고요. 경금이 여기 투출되어 있네요. 자, 같은 금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경금은 이 재성 입장에서는 뭐죠? 인성이죠. 금생수니까 인성이고 또 병이 투출됐죠. 근데 여기는 뭐다? 여기 중기 봉기죠. 여기에 같이 투출됐을 때는 이 본래의 기운을 재성으로 보죠. 본래의 기운이 투출된 것을 격으로 삼죠. 그런데 이 병화는 이 기수 입장에서 뭐예요? 재성이죠. 재성. 그러니까 이거는 재성격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서 뭐예요? 재극인이라고 했죠. 재극인. 근데 병화가 여기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신금도 신금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어쨌든 병화가 화극금으로 극을 해버리죠. 그렇죠?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하죠. 그러니까
이 개수 입장에서 물론 여기 해수가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게 뭐죠? 금생수가 안 되죠. 여기서 금생수 하는 것을 깨버렸어요. 병화가 신금을 합거를 해서 가버렸으니까 이 신금이 경금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병화는 물론 이제 일주에서 보면은 기운이 나가죠. 이쪽으로 이렇게 수생목으로. 그러면은 개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개수 기운이 설기당하는 거 심하게. 자, 여기서 생은 못 받아요. 생은 못 받고. 왜냐하면 병화가 신금의 기운을 확고해 가버렸으니까 금생수가 안 되고 나올려 있고 이 그러니까 득지에서 해수의 힘을 받긴 하지만 이게 목으로 기운이 빠져나가고 목은 어떻게 다시 나를 생해주는 관계로 가버렸죠.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정제격이 파격이 됐대요. 파격됐다고 할 수, 이게 이게 합거돼 버려서 그런가 보죠. 병신합수. 자, 병신합수에서 화가 뭘로 바뀌었죠? 수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깨져버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고 있나? 자, 계일간이 4월에 출생하였는데 천간에 병이 있어서 정제격을 분명했다. 자, 천간에 병화가 있으니까 정제격이죠. 아까 여기를 본기를 재성으로 본다 그랬죠. 정제격은 형충합 등에 의하여 그 손상되거나 파괴되거나 변화됨을 꺼리는데 생월의 천간에서 이 신금을 만나서 병신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병신합이 돼버려서 이게 재성이고 인성인데 합이 돼서 여기 깨져버렸다고 보는 것 같아요. 손상되거나 파괴되거나 변화됨을 꺼리는데 생월의 천간에 신금을 만나서 병신합이 되어 있으며 지지에서 인신사해, 인신사해는 보니까요. 인신사해 세 글자 뭐죠? 형살이죠. 삼명이죠. 인사하신 뭐 이런 거 다 삼명이죠. 형살을 가지고 있으며 사화해는 사해충, 인신충이죠. 충을 이루고 있다. 사조 원국의 합이나 충이나 형의 조건이 있으면 파격의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합형, 충 등을 모두 만나서 어떻게 된다? 제가 파괴됐으니 파격이 분명하다. 자, 사해충으로 사화가 흔들리니까 병화도 흔들리고 병화가 신금과 합을 해서 합수로 가버리니까 재성격이 어떻게 됐다? 깨져버렸다 그 말이죠. 지지가 인신사해. 참고로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자 인신사해가 있고 인신사해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생지라고 그랬죠. 생지. 자 왕지는 뭐죠? 좌오 묘 유 좌우묘유죠. 그 다음에 묘고는 진술 충미 그렇죠.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역마 뭔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고 요거는 뭐 도화인가요? 도화고 이게 좌우묘요 왕지죠. 그다음 진술충미는 이제 이게 이 땅이 열리는 거 진술충 충미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인신사해면은 어찌됐든 전부 다 이 생지로 구성되어 있고 인신사해 하면은 이게 형살에도 속하고 그 다음에 사해충을 해서 깨지고 사화에 뿌리고 두고 있는 병화가 그래서 흔들리는데 또 천간에서 병신 합수로 화의 기운이 없어져 버렸죠. 그럼 제가 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것은 재성격이 파격되었다. 정제격이 파격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정제격의 파격의 경우를 보았습니다.